안녕하세요. 이진엽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준비한 캐러멜이 전달되고 있는데요. 그 캐러멜을 전달하면서 옆에 사람과 인사를 한번 나눠보시겠어요? 그 캐러멜을 나눠주면서 나눈 인사는 지금 앞으로 남은 강연 시간 동안 뭐라 정의할 수 없는 관계로 남아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 캐러멜을 주고 나서 인사를 했는데 강연 끝나고 갈 때 내가 인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면서 강연에 집중해 못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분은 하라고는 했는데 하고 나서도 남남이 되는 분이 바로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라고 했지만 어디선가 안 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이 가벼운 인사를 깊은 인연으로 만든 분도 있을 거예요. 제가 나눠준 이 작은 캐러멜이 여기 계신 300여 명의 사람들에게 다양한 감정과 경험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다 듣고 싶은데요. 주어진 시간이 짧아서 바로 제 이야기를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2007년에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한국에만 가면 정말 제가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한국에 막상 와보니 현실은 달랐어요. 제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찾을 수 없어서 방황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을지로 3가에 철공소에 가게 됐어요. 거기 가서 공연 제작 소품을 맡겼는데 사장님을 이야기를 하다 보니 사장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60평생을 살았는데 공연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 말에 사장님에게 공연을 만들어 보여드려야겠다. 그래서 코끼리들이 웃는다라는 공연 단체를 바로 만들고 을지로 3가 입정동에서 입정동 바람 공연을 만들게 됐습니다. 대학교 때부터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곳마다 다양한 이야기가 있을 거라고. 그리고 공연을 찾지 않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일상을 공연으로 만들면 그들이 정말 쉽게 공연을 이해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입정동에서의 공연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무대 작업에 익숙한 배우들이 밖으로 나와서 낯선 사람들의 문을 두드리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건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당연히 입정동의 아저씨들도 아니 저렇게 젊은 사람들이 무리지어 다니면서 왜 문을 두드리지? 하면서 아니 판매원인가? 종교인인가? 보험인인가? 하면서 저희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셨어요. 그래서 공연을 만드는 처음 시작은 공연보다는 거기 동네 사람들과 어떻게 더 관계를 맺어야 할까에 집중을 했고, 그들의 터전에 잘 섞일 수 있도록 매일 사람들 조를 나누어서 동네를 돌아다니며 안부 인사를 했어요. 저희의 얼굴을 먼저 익혀야 됐어요. 그리고 나서 매주 수요일에는 다 같이 동네 골목을 돌아다니면서 청소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또 거기에 청소를 하다 보면 95%가 남자분이세요. 그래서 담배꽁초가 많아서 담배꽁초 쓰레기통을 이제 설치를 해놓고 공연 날 아침에는 추억을 이렇게 되살리기 위해서 우유 협찬을 받아서 우유 배달도 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그들의 삶에서 존재했었고 저녁에는 그들이 이제 퇴근하고 나서 빈 공간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공연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공연을 만드는 이제 공연에 가까워지는데 배우들이 고민하는 거예요. 입정동에 이제 작업장이 혼자 경영하는 작업장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아무리 우리가 옆에서 옆골목에서 공연을 해도 과연 그들이 작업장을 비우고 우리 공연을 보러 오실까? 그런 걱정을 했었는데 막상 공연을 했는데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한 많은 분들이 보러 와주셨어요. 그래서 감격해가지고 우리가 1년 후에도 또 다른 만남을 꼭 갖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그 공연 끝나고 그 다음 해까지 어떻게 이분들과 관계를 지속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됐고 2달에 한 번씩 그분들에게 만나 안부 인사를 했어요. 근데 그 시간이 최소 4시간, 5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분들의 일상에서 작은 재미 혹은 작은 변화를 만들 수 있을까? 그런 이제 고민을 하다가 만든 작업이 쿵쿵 따다쿵이에요. 이제 예술가와 사장님들이 1대1로 매주 수요일 날 만났어요.
그래서 미술 활동과 마임 활동을 8개월간 했는데요. 미술 활동에 참여하신 사장님들은 다양한 미술 활동을 통해서 자기와 자기 본인의 작업과 비슷한 점을 발견하셨고, 또 완성된 작업이 동네 골목에 전시를 타면서 동네 사람들이 이제 칭찬과 격려를 해주니 뿌듯해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마임 활동을 하면서 움직임이라는 새로운 표현을 놀이처럼 즐기셨는데, 마지막 날 공연하는데 공연 그 입정동 사람들의 공연과 외부 초청 예술가들의 공연이 같이 이루어졌는데, 사실 외부의 초청가들이 더 큰 감동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예술가들은 항상 일상에서 예술을 접하고 있어서 예술의 본질에 무뎌지거든요. 그런데 그 입정동 사람들이 발산하는 그 순수한 에너지, 그리고 그 꾸미지 않은 에너지에서 예술의 본질을 느끼게 되고 다 같이 정말 더 뭉클뭉클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짧은 관계로 다는 못 보여드리지만 그 마임 활동을 준비한 과정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때요? 정말 연을 만드는 모습이 보이지 않나요? 이분들은 혼란을 통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매주 수요일 정말 15분에서 20분 동안 만들어진 우리의 활동에서 이런 움직임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입정동에서의 마지막 작업을 준비했어요. 그 마지막 작업으로는 동네 박물관인데요. 입정동의 일상을,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공간을 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공간의 모든 일상을 담아서 이동형 박물관을 만들어 그들의 삶과 그리고 그들의 작업의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는 장을 만들었고, 동시에 다른 이웃들에게도 이런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라고 보여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 동네박물관의 시작도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어요. 사장님들에게 이런 컨셉을 가지고 이런 뭔가를 담고 싶어요 라고 그림으로도 막 보이고 설명해 드리는데 듣는 둥 마는 둥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좀 더 노력해서 다가가면서 좀 더 동네 박물관 형태가 만들어지고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물이 채워지니 한 분, 두 분 저희에게 오시더니 이제 조언과 의견을 내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 아지트가 동네 사랑방이 돼서 낮에는 거의 매일 한 초도 혼자 있는 시간이 없고 사장님들이 계속 방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낮에는 작업을 포기하고 그럼 사장님들과 어떤 작업을 해볼까라고 이제 고민을 한 나머지 사장님들이 그림 그리는 거나 뭐 시쓰기 그런 다양한 활동들을 저희가 같이 했고요. 저녁에는 이제 공연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잠깐 영상 작업을 보면서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더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이동형 작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 공간은 미로처럼 정말 좁은 골목의 공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세 곳을 저희가 정해서 공연을 계속 하다 보니까 코끼리들이 웃는다만의 공연 장소가 생겨났어요. 그리고 이게 다양한 곳을 돌아다니며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만든 이동형 박물관이고, 처음에는 저렇게 배우가 사장님들이 어떻게 기술 기계를 움직이는지에 대해 바탕으로 안무 공연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공연이 끝나면 전시가 이루어졌는데요. 저렇게 사장님들이 자주 쓰는 도구의 그림에서부터 시쓰기가 취미인 호프집 미모의 시가 안에 전시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50년 넘게 있는 이제 중국집 아저씨가 직접 그리신 동네 골목길 지도와 함께 또 거기 이 입정동에서는 기계를 사용하는 분이 많으신데 5명에 한 분은 다 이제 기계에 손이 잘리셨어요. 그래서 그런 손도장을 이제 전시를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전시가 끝나고 다른 공간에서도 이제 경기도 미술관이나 다른 공간에서 전시를 다시 하게 됐는데, 이 박물관이 떠나는 날에 사장님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 이제 시집 보내네라고 정말 따뜻한 말이죠. 저는 상상도 하지 못할 표현이었습니다. 제가 앞에서 언급했듯이 동네박물관을 입정동의 마지막 공연으로 생각했는데요. 작업을 끝나고 나는데 또 다른 호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입정동 이제 주물공장 사장님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니 그들의 그의 삶 자체가 한국의 산업화 과정을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생각했죠. 그러면 근대 주물 기술을 전달해준 일본의 산업화 과정은 어떨까? 그리고 그 기술이 일본에서는 어떻게 더 발전했을까? 비슷한 점은 있을까? 다른 점은 무엇일까? 그래서 그것을 찾아 입정동 사장님에게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위에 있는 예술가들을 이제 도움을 받아서 일본의 예술가들 그리고 기관을 이제 수소문해서 아사히 재단의 도움으로 입정동과 비슷한 도쿄에 있는 스미다구를 찾게 됐어요. 그리고 스미다구에서도 입정동도 이렇게 곧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는 것처럼 스미다구에서는 거의 다 사라지고 하나 남은 100년 이제 거의 다 된 주물 공장을 찾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주물 공장에 코바야시 할아버지가 운이 좋게도 한국에 방문할 이제 그 시기가 저와 맞았어요. 그래서 한국에 방문하셔서 입정동 사장님을 함께 식사하시고 입정동 동네를 돌아다니셔서 제가 이제 어떤 작업을 하고 싶다 설명해 드리고 인터뷰 요청을 이제 드렸는데 사장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할아버지 표현으로는 젊은 여성이 이렇게 거친 사람들과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게 정말 놀랍다. 그러면서 내가 너의 이제 작업에 협조를 해주겠다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막상 도쿄에 갔는데 인터뷰를 하고 나니 할아버지가 잘 이해가 안 되셨나 봐요. 이 사람이 뭘 하려고 나의 개인사를 묻는지. 그래서 난 인터뷰 한 번만 더 하고 안 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걸 예감했습니다. 이제 이런 사람들하고 작업을 하다 보면 많이 이제 겪게 되는데 잘 이해를 못 하세요. 저희가 무엇을 하는지. 그래서 한국에서 일본에 가기 전에 준비한 공연이 있었어요. 그 공연은 주물 공정을 공연에 넣은 작업인데요. 그래서 할아버지께 그리고 할아버지 가족 그리고 공장 사람들 그리고 그 이웃들에게 공연을 보여드렸는데 그 이제 주물이 공연에 이제 좀 녹아져 있는 걸 보고 너무 흥미로워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금은 놀라워하시면서 이제 인터뷰도 더 잘 해주시고 모든 가족분들이 다 같이 이제 인터뷰 요청도 받아주시고 이해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 이제 사진도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할아버지 왼쪽 이제 바로 오른쪽에 계신 분들이 코바야시 할아버지, 그 다음에는 아들, 그리고 손자, 증손자 모두가 다 같이 일을 하세요. 그리고 신기한 게요, 코바야시가요 코끼리라는 뜻이래요, 일본어로. 근데 저희 단체가 코끼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공연을 마치고 이제 한국에서의 작업 이미지도 같이 보여질 텐데요. 일본에서의 공연은 정말 그 코바야시 그 공장 사람들 가족을 위한 공연으로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서의 공연 이미지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한국과 일본에서의 리서치를 통해서 이제 한국에 와서 공연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으로 계속 넘어갈게요. 실은 흙이 아니고 저희는 그 달고나와 양초라는 재료를 가지고 주물을 떴어요. 계속 넘어가 주세요. 그리고 여기 전시에서는 조금 더 한국과 일본이 어떻게 보여지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됐어요. 사실 두 도시 주물 이야기 기획은 무모한 기획이었어요. 어떻게 도쿄에 가서 입정동과 비슷한 환경에 주물 공장을 찾아 언어 소통도 되지 않은데 짧은 시간 동안 관계를 맺어야 했고, 그 일본 주물자들의 개인사까지 저희가 다 수집을 해야 됐었는데, 그 만남은 저를 더 새로운 가능성에 접근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이 일상은 저에게 또 다른 삶의 태도를 배우게 했습니다. 2015년에 입정동의 반이 중국에 투자를 받아서 호텔이 만들어진다고 해요.
2009년 입정동 바람 공연했을 때도 재건축 이제 정부의 계획이 있어서 사람들이 참 근심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공연을 끝나고 감사 인사를 드리러 돌아다녔는데 거기 이제 피용키오 할아버지가 이제 만나면서 얘기를 하는데 정말 이렇게 진심으로 저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너희가 재건축을 좀 막아줄 수 있겠니? 라고 하시는데 이제 지금 그분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제가 호텔 이제 짓는 거는 막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이제 어떡해? 이제 어제 이제 입정동을 갔다 왔거든요. 이제 에너지를 받아서 하려고. 그래서 이제 느꼈던 거는 저는 이제 호텔을 막는 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들이 이제 계실 때까지 그들의 어떻게 일상을 기록하고 담을까, 그리고 이제 그들이 이제 떠나고 나서도 기억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